아이를 낳아 키우는 일은 정말이지 쉽지 않습니다. 그저 사랑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죠. 하지만 우리 모두 엄마 아빠가 처음이니까 서툴 수밖에 없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완벽한 부모는 없습니다. 더 이상 혼자가 아닌 함께하는 육아를 위해 오늘 또 노력하는 부모가 있을 뿐입니다. 저와 함께 아빠 육아 전문가를 향하는 첫걸음 시작해보도록 할까요? 안녕하세요. 가톨릭의대 소아청소년과 김영훈 교수입니다. 두 번째 시간은 우리 아이의 강점 지능을 찾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희 어린 시절을 추억해보면 정말 많은 것을 좋아했습니다. 초등학교 저학년 때 그림대회에 나갔는데 장려상을 받았을 땐 예상 못한 상을 받고 기분이 좋았죠. 그래서 그때 꿈은 만화가였습니다. 학년이 올라 고학년이 되었을 때 제가 쓴 글이 교주에 실렸습니다. 그때 저는 앞으로 커서 작가가 되겠다고 마음먹고는 국어 공부를 열심히 했죠. 중학생이 되면서 친구들과 독서 클럽을 만들어 활동했어요. 그러다 고등학교 시절에는 문예반에 들어가 꽁투도 썼고 문학가가 되고 싶어 열심히 소설도 읽었죠. 그런데 전 왜 의사가 되었을까요? 당시 저는 적성 검사의 결과에 맞춰 직업을 찾기 시작했고 의사라는 직업이 좋아하는 일을 하는데 적합하다고 생각했죠. 특히 당시 의사가 쓴 소설을 너무 재미있게 읽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의대에 들어가서 환자를 다루는 경험을 소설로 내보자는 꿈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학창 시절 그림과 만화, 책, 독서, 문예반, 시, 산문으로 놀았고 의사가 된 뒤에도 열심히 논문과 책을 쓰며 강연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아이들의 꿈은 고정되지 않고 좋아하는 것에 따라 강점 지능과 유능감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수시로 변합니다. 그런데 많은 부모들은 자녀가 만화가나 요리사가 된다고 하면 큰일 난 것처럼 걱정해요. 과연 그럴까요? 미래학자 다니엘 핑크는 앞으로 하이 컨셉, 하이 터치의 시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어요. 스토리나 감동 없는 정보는 의미를 잃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미래 사회에서 자신의 잠재력을 마음껏 발휘하려면 정보를 바라보는 통찰력을 키워야 합니다. 연구에 의하면 아빠가 주 양육자일 경우 남아는 스스로 운명을 조절하고 해결하고자 하는 신념을 갖게 된다고 합니다. 아이들은 아빠가 있을 때 외부 환경을 조정할 수 있다고 믿는데 이는 아이의 성취감에 대단히 중요하죠. 아빠의 역할은 아이가 무엇에 흥미를 느끼고 좋아하는지 천천히 지켜보고 아이가 좋아하고 잘하는 것을 발견했을 때 그 재능이 잘 발현되도록 곁에서 돕고 격려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아빠는 아이 스스로 원하는 것을 묵묵히 지원해야 합니다. 최고가 되라고 강요하기보다는 아이의 가능성을 믿는 것이 중요하고 가능성이 보이고 적성에도 맞으면 그 길로 인도해야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발달된 강점 지능이 다르며 각각 뛰어난 지능이 있더라도 그것이 나타나는 시기나 속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점 지능을 하나로 규정하거나 섣불리 판단하는 것은 옳지 않아요. 아빠는 아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 진정으로 재능이 있는 것을 스스로 찾을 때까지 기다려야 하죠. 그렇다면 아이의 강점 지능을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 아이가 좋아하는 것을 찾아보세요. 아이가 무엇을 좋아한다는 것은 그만큼 관심이 많다는 말이고 관심이 많다는 것에 재능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고 우리 아이가 한 가지만 좋아하는 것은 아니에요. 아이들은 항상 새로운 것에 호기심을 발동하고 그 호기심이 관심으로 나타나기 때문인데요. 그러므로 아빠는 아이의 행동을 주기적으로 장기적으로 살펴 아이가 진짜 관심을 갖는 것과 좋아하는 것을 찾아야 합니다. 두 번째, 흥미를 가지고 있다면 집중해서 하게 하세요. 한 가지를 열심히 해서 그 수준이 올라갈 수 있다면 이에 따라 전체적인 수준도 올라가는 효과가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 유치원에 갈 무렵부터 지하철에 많은 흥미를 보이며 노선 이름이나 열차 이름을 잘 알고 있는 아이가 있다면 부모들은 다른 것에도 흥미를 가지게 해야 한다며 쓸데없는 걱정을 하죠. 그러나 그런 걱정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보다는 좋아하는 지하철의 모형이나 도감, 지하철 노선표를 알려주는 것이 더 좋아요. 노선을 보게 되면 그것으로 지리 공부가 되고 역 이름을 외우거나 도감을 보면서 글자도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기 때문이죠. 또 열차 출발 시간이나 걸리는 시간을 외우다 보면 숫자와 친해지게 되고 지하철 그림을 그리다 보면 나중에는 그림도 잘 그리게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여러 가지의 흥미를 가져도 좋아요. 어렸을 때 흥미를 가지고 몸에 익힌 것은 성장 후 다른 것을 접할 때 도움이 되는 경우가 흔하죠. 이는 어렸을 때 익힌 지식이 사회에 나가서 발휘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만약 아이가 어릴 때 무언가에 흥미를 보인다면 아빠는 그것을 응원해 주세요. 어렸을 때 여러 가지의 흥미를 가지면 그때마다 응원해주고 발전이 있다면 칭찬해 주세요. 그렇게 성장하는 동안 아이의 지식과 세계도 점점 넓어지게 되고 무엇이든 흥미를 가지고 열중하면 집중력도 길러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이 스스로 목표를 세우게 해주세요.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하는 아이는 스스로 목표를 세울 수 있습니다. 초기에는 단기적 목표지만 그런 단기적 목표가 곧 인생의 장기적 목표가 되고 장기적 목표를 갖고 있는 아이는 그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미래의 행복을 위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현재의 즐거움과 미래의 행복이 합쳐졌을 때 아이는 진정한 행복을 느끼게 됩니다. 자신이 가장 잘하는 것을 하기 때문에 자신의 능력을 10분 발휘할 수 있는 것이죠. 남들보다 뛰어난 능력을 발휘할 수 있으므로 그만큼 성공할 확률이 높다는 점, 지금 오디오를 듣고 있는 아빠들이라면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막 육아를 하겠다 마음먹은 아빠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부분이죠. 아이와 친해질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빠 육아 화이팅!